자,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조, 앱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표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헬로 월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제 실제 단말기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앱을 작성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기본적으로 .java 파일, 소스 코드는 자바 혹은 뭐 코틀린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XML 파일, 여기에 이제 리소스들이 포함된다 그랬죠. 실제 리소스들은 이제 그거 따로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apk 파일로 만들어지고 이게 단말기에 배포가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앱 개발의 대부분은 이제 소스 코드 .java 파일과 이 GUI 인터페이스 XML 파일을 작성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드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제 매니페스트 이 전체 앱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해주는 매니페스트 파일 역시 XML로 되어 있는 요거를 작성하는 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할 텐데 주로 XML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XML로 디스크립션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 이게 이제 뭐 자바 클래스일 수도 있고 XML 컴포넌트, 그 XML에서 지정한 그 컴포넌트, 저거 뭐 이미지, 뭐 문자열, 기타 이런 리소스들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게 매니페스트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앱을 하나 그 헬로 월드 앱을 만들어 보면 여기 왼쪽에 이 프로젝트 뷰에서 이 관련된 소스 코드나 리소스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코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메시지가 나오죠, 그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사용법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자, 패키지 폴더를 보면 이제 자바 폴더에는 자바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RES 폴더에는 리소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들이라고 있는데 이 그레이들이라는 거는 이제 빌드 할 때, 컴파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 C에서는 메이크 파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 XML 파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폴트로 자동 생성되는 소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자바 파일이죠, 그죠? main activity.java라는 파일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죠? 자바에서 패키지, 그 다음에 임포트,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렇게 하는데, 차이라고는 요 이제 패키지 명령 우리가 정해주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임포트를 할 때 주로 뭐를 임포트 하느냐 하면은 자바 API, 자바의 표준 API가 아니라 주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만드는 그 API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바 스윙이나 스윙 API나 자바 FX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 PC에서 사용하던 그 스윙이나 이런 것들 지원 안 하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API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안드로이드 API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숙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내가 디파인 해가지고 주로 이제 상속받는 게 자바 API에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됐는데 지금부터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API를 상속받아야 되니까 이 안드로이드 API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거, 적절한 거를 이제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앱 컴패티빌리티 그 액티비티, 앱 컴패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on create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줘야 돼요. 이 on create는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패키지는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지정해 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뭐 여러분들이 knu. 여러분들 아이디 저 같으면 뭐 knu. junior. 해가지고 패키지명을 지정해 주면 이제 해당하는 패키지명으로 클래스를 선언해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포트 문장은 이제 패키지 클래스를 포함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코딩하면은 자동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이제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는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모든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명으로 상속을 받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app compat 액티비티니까 요거를 상속받은 이 메인 액티비티,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그거 만나는 첫 화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에 보면 골뱅이 오버라이드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골뱅이 붙은 거는 우리가 annotation, 즉 주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주석인데 우리가 사람이 한테 필요한 주석이 아니라 annotation은 컴파일러한테 필요한 주석이, 컴파일러가 골뱅이 해가지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라이드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클래스를 B가 상속했는데, 이 B의 클래스에 오버라이드라는 오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onCreate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A에 반드시 onCreate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없는데 이거를 오버라이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바에서 오버라이딩 하는 이 클래스의 요 메소드하고 요 메소드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리턴 타입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파라미터의 숫자와 개수,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타입이 모두 동일하고 이 메소드명이 동일하면 같은 메소드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골뱅이 오버라이드 해주면, 요 골뱅이 오버라이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요 메소드가 반드시 이름이 같고, onCreate라는 이름이 같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개수가 같고, 파라미터의 타입이 똑같은 그런 메소드가 상속받은 A 클래스에 존재해야 되죠. 없으면 컴파일 에러를 낸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실수로 오버라이딩 할 때 이제 뭐 메소드 명을 다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파라미터를 다르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의 타입을 다르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annotation은 우리가 그런 자바에서의 개발 오류를 줄여주는 그런 이제 컴파일러를 위한 주석이다, 주석 문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오버라이드하고 몇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onCreate 메소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액티비티에 있었어요. 그죠? 액티비티에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onCreate가 있었는데, 메인 액티비티 onCreate가 골뱅이 오버라이드 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자, 안드로이드 API의 그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이걸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뭐냐면은, 자, 내가 어떤 앱이 하나 있으면 이 앱은 그냥 자기 혼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앱을 돌려주는 OS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안드로이드 OS죠. 그죠? 안드로이드 OS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콘 하나를 이제 터치를 했다. 그러면은 걔가 실행이 되겠죠.
그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안드로이드 OS가 해준다는 거죠. 윈도우즈에서는 윈도우즈 OS가 우리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주듯이 실행시켜 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on create를 한번 호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on create 메소드 안에서 이 앱이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다 해주면 되죠. 그죠? 요 초기화 작업 요거를 on create 메소드 안에서 우리가 다 해주라는, 그러니까 이런 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on crea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다 해주라는 거, 설정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on create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일종의 이게 이제 C에서는 메인 함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메소드 문장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거 자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들으면 돼요. 자, super.onCreate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 클래스의 슈퍼가 누굽니까? 아까 앱 compatibility 액티비티겠죠, 그죠? 여기에도 뭔가 초기화하는 작업이 다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앱이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초기화 작업, 그거를 이제 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 saved instance state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거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 슈퍼의 onCreate 메소드를 호출하는 클래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set content view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제 액티비티는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그 안드로이드 4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화면에 있는 이 화면 전체에 대한 UI를 담당하는 액티비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UI, 즉 유저 인터페이스는 뭡니까? 일단 화면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터치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이벤트들을 받아서 처리해주고, 이런 모든 행위를 다 해주는 게 액티비티죠. 그 행위잖아요, 행위. 그런데 이 액티비티의 행위 중에 보여주는 행위를 다 따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문제죠, 그죠? 어떻게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게 이제 UI 구성이죠, 그죠? UI 디자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네모 하나에 일일이 다 그려서 보여주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구조화해서 GUI 스윙 API나 뭐 이런 다른 API처럼 구조화를 한다는 거죠. 그 구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뷰입니다, 뷰. 그래서 이 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r.layout.activity_main이라는 요 뷰를 컨텐트 뷰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에 요 r.layout.activity_main 얘를 컨텐트 뷰, 이 전체 컨텐트 뷰로 설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면은 r.layout.activity_main이죠, 그죠? 근데 r은 생각해보니까 r.java라는 클래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컴파일되면 r.클래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r.layou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system.out 하는 거 똑같죠, 그죠?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out은 뭡니까? print stream static 객체죠. 마찬가지로 R에 있는 layout이라는 static 객체 중에 activity main이라는 static 객체를 content view로 설정해 준다는 거.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코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r.layout.activity main 요거는
activity main.xml 파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set content view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그 activity main.xml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XML 파일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출력하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다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 잠깐만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일려나 모르겠다. 좀 더 키울까? 글자 크기를 에디터의 폰트를 24까지 했는데 아이디 얘가 24를 조금 작게 인식하는 것 같아. 이 정도로 해놓으면 그래도 작나. 32로 해보자. 32로 이 정도 하면 잘 보이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과제를 했던 앱을 한번 열어서 한번 같이 보면서 하면은 좋을 거예요. 요 앱에 처음에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죠.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을 열어보면 요게 이제 그 xml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anifest라는 최상위 저 태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XML 네임스페이스를 안드로이드 네임스페이스를 쓰겠다 이렇게 지정해줬고 패키지명은 knu.mobileapp이라는 패키지다 이렇게 이제 선언해놓고 이 매니페스트의 하위 그 태그들로 애플리케이션 태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앱이 얘는 아이콘은 요걸로 쓰겠다. 레이블은 요걸로 쓰겠다. 라운드 아이콘은 요걸로 쓰겠다. 서포트는 요렇게 하겠다. 테마는 요걸로 쓰겠다. 앱 테마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컴포넌트들을 쭉 기술하는데 우리는 지금 액티비티 하나만 만든 거예요. 액티비티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액티비티 네임을 메인 액티비티로 하겠다는 거예요. 요 말은 뭐냐면 요 자바에 가보면 아까 패키지명을 KNU 모바일 앱으로 줬잖아요. KNU 모바일 앱 패키지 안에 .main activity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main activity .java 파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라벨은 스트링이라는 리소스에서 앱 네임이라는 리소스를 라벨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테마도 스타일 리소스 밑에 앱 테마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스트링 앱 네임 이렇게 보면 요거는 자, 요 밑에 RES에 가보면 저거 밸류즈 밑에 strings.xml 파일이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네. 앱 네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요 앱 네임에 주니온 TV를 스트링으로 긁어 와서 그걸 요 메인 액티비티에서요 이 액티비티의 라벨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인텐트 필터를 뭐로 줬냐면은 액션은 android.intent.action.main이라는 그 액션을 가지고 카테고리는 android.intent.category 론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메인 액션의 론처 카테고리는 메인 액션에 해당하는 인텐트라는 거예요. 모든 안드로이드 앱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인텐트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도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의도를 받은 놈이 그 의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에 쭉 그거 모든 이 앱에 대한 정보를 다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바 파일을 가보면 KNU.모바일 앱에 지금은 이제 여기 아니구나.
자바 파일에 가보면 메인 액티비티에 가보면 이제 클래스 파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의 패키지명은 knu. 모바일 앱이고, 그죠? 임포트 한 거는 지금 쭉 밑에 사용한 걸 다 임포트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보면 이제 android.os.bundle, home.google.android.material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ndroid x 뭐 앱 compatibility, navigation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인 액티비티는 그 앱 compatibility 그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 하는 메소드 하나 딱 하나 있죠. 그죠? 그게 onCreate죠. 그죠? 그래서 골뱅이 오버라이드 했는 걸 보니까 얘는 요 앱 요 클래스의 메소드와 똑같겠죠. 그죠? 이름과 파라미터의 개수와 파라미터의 타입이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 생성자처럼 슈퍼에 onCreate 메소드를 호출해 준 다음에 set content view를 r.layout activity 메인으로 해가지고 요 그 메인 액티비티를 이게 리소스에 액티비티 메인이 어디 갔나? 여기 있겠죠. 그죠? 리소스에 R 밑에 점 레이아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레이아웃 밑에 가보니까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이니까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xml이라는 파일이 있죠. 그죠? 그걸로 이제 화면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쭉 그거 관련된 그 초기화 작업을 쭉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줄 그 다른 저거 레이아웃을 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방금 생성한 거에는 이런 게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activity main.xml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XML 파일인데 얘는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그거 이름 바꾸기 위해서 받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요런 바텀 내비게이션 뷰 뭐 이런 여러 가지 뷰들이 들어가요. 프래그먼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바꿔주지 않았지만 요걸 통해서 화면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즈도 마지막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타이틀 홈, 타이틀 대시보드, 타이틀 노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가 집으로 대시보드 알림들 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폴트로 사용하는 스트링들을 그냥 하드 코딩, 그러니까 소스 코드 안에 집어넣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리소스로 빼놓고 이렇게 이 이름을 줘가지고 타이틀 대시보드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라고 적어주면 이거는 어디 사용하기 좋겠어요? 영어로 번역하고 싶을 때 요거를 타이틀 대시보드 eng 뭐 타이틀 대시보드 kor 이렇게 이 string.xml 파일을 따로 만들어주면 어디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영문 버전이 되기도 하고 국문 버전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리소스를 스트링을 문자 열들을 아예 따로 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할까요? 요까지 설명하고 네, 좀 쉬다 합시다. 그러면 조금 끊었다가 여러 번 끊더라도 좀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하죠 뭐.